이리 오너라. 이리 오. 온. 아, 그러니까 목소리도 힘이 없고 섹터도 되게 연초 이래 가장 요새 안 좋은 섹터인 것 같은데요. 건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가 올라가는 게 아마 오늘 0시에 올라가니까 내일 올라가겠네. 네. 하여튼 뭐 부동산과의 전쟁 끝내지 않겠다 하시니까 그런 건지 건설 쪽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아까 김선영 의원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번 연말 연초 종목으로 하나 정도 탑픽해놓고 이렇게 업종 의견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특히 뭐 ATS 산업개발이라든가 뭐 금호산업 같은 금호산업은 좀 약간 가능성도 봤는데 좀 안 좋았어 그것도. 뜬금없이 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사드리고 시작해서 윤세인 좀 더. 네, 건설 담당 김세련입니다. 네, 일용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냥 조용히 들어볼게요. 건설 4분기 실적 갖고서 엄청 전반으로 얘기하는 건데 들어봅시다. 예. 네, 업종 프리뷰 겸 그냥 올해 상반기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섹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나 아니면 수주나 분양이나 2020년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섹터 의견은 제가 오버웨이트에서 뉴트럴로 지금 하향을 이번 자료를 통해서 했고 이유는 사실 해외 수주를 하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위주로 보자이고 섹터 전반을 다 사기에는 지금 업황이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다. 특히 분양도 올해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뭐 구조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못했던 거 지금 이연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런 스탠스라면 섹터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뭐 이게 많이 반영돼 주가에 미리 다 내려온 거야. 아니면 앞으로 반등해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지 지금. 주택 익스포저가 있는 종목들은 반등을 해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국내 건설사들 특히 이제 뭐 중소형사는 모르겠는데 대형사들은 국내 익스포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새 제 느낌은 뭐냐면 싸다 콜이 더 이상 지금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sek터 의견을 내린 대신에 종목 바텀업으로 종목을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 탑픽이었는데 여전히 의견 유지하되 투탑픽으로 현대건설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선호주로 대우건설, 이렇게 3개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해외 쪽에 양 모멘텀이 좀 있어서. 네, 해외 모멘텀 계속 좋게 보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실적으로는 페이지 4페이지 그림 1번, 2번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4분기 건설 실적을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치. 매출은 빠지고 이익은 기저로 좀 좋아지고, 근데 뭐 이게 좋아지는 게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고, 그리고 4분기 특이사항은 뭐 회사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원래 이제 성과급 지급이 1분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비용이 나가는데 회계법인에서 이거를 4분기 실적으로 잡아라라고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저마다의 성과 비용이 좀 발생을 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보다 좀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건설 실적이 1월 마지막 주에 주로 몰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실적이 아니라 2020년에 회사가 해외 수주나 국내 주택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뭐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따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페이지 7페이지의 표 2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매 분기 매월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19년도 수주 달성률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연된 수주들이 상당히 회사마다 많이 있습니다. 서로 지금 보시면은 3에서 한 5주 정도 많은 수주 파이프라인이 원래 연말에 나온다 하다가 지금 연초로 이연이 됐고, 공교롭게도 저희 그 연초에 이제 이란 이라크 사태가 터지면서 건설 수주 텃밭인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터져서 혹시 이게 발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좀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대상 국가들이 그렇게 이슈가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은 아니어서, 그래서 연초에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걸로, 연초 중에서도 상반기 중에서도 앞에 상반기 1, 2, 3월 중으로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의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나 해외 발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9페이지의 그림 11번.
사실 한국건설사들이 수주에 지난해 좀 고전을 했지만 잔고로 보게 되면은 5년 만에 지금 해외 부분의 잔고 턴어라운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 네. 많이 싸져 있고 건설회사 자체가 현금도 많고 하니까 좀 한 번들 들어갔다가 수주를 못 해가지고 고전을 완전 했죠. 물려버려가지고 지금 머리도 아픈 상황 같아. 그래서 보면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말씀하신 김에 11페이지 그림 15번을 좀 먼저 보실까요? 그림 15번, 16번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저희 섹터 주가랑 유가 추이를 그린 건데 저희는 이제 두바이유를 좀 따라가는 편이었고 근데 과거에는 유가 플레이가 가능한 섹터였거든요. 유가 올라가면 건설 그치. 사면은 먹고 빠지면은 때리고. 근데 이제는 저희 섹터는 그게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은 아직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조선이랑 건설의 차이는 조선은 수주를 하니까 연초에 지금 수주 볼로가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건설은 수주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15, 16년 부동산 랠리를 지나면서 결국 플랜트는 돈을 못 벌고 주택이 답이다 하면서 지금 유가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6번이 이제 월별로 수주 트렌드를 보여드리는 건데 왜 보여드렸냐면 연초 연말에 수주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중반부에 좀 비어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 올해 간다고 보면 올해도 앞에 상반기 쪽에 수주가 많이 몰리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좀 사보자 말씀드린 그래서 아까 그 형광산에 종목들 말씀하신 거구나. 네 말씀드린 거고 추가 모멘텀으로는 10페이지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림 12번, 13번입니다. 알파 모멘텀으로 이건 정말 알파 모멘텀인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중동에서 이제 탈 5일 2030 아젠다를 앞두고 상당히 다양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뉴스로 삼성물산이 사우디 키디아 엔터시티 MOU 체결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MOU니까 아직 뭐 수주는 안 했지만 뭔가 이런 개발 프로젝트들이 좀 한국건설사한테는 나중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초에 완전 극연초에 현대건설의 수주 공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6천억짜리 빌딩 수주를 하나 했습니다. 카타르에서. 근데 지금 이게 4개의 오피스 타워 중에 1개에 대해서 수주를 한 건데 높은 확률로 추가 수주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만간 아마 발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주를 성공하게 되면 이게 1조짜리 수주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타워만 지금 1.6조 이상을 수주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개발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 쓰기 전에 업체들 쭉 돌아보면서 현대건설과 나눈 대화가 있는데 현대건설도 수주 모멘텀이 좋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모멘텀으로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은데 왜 3회는 주가가 저렇게 잘 됐고 우리는 고전을 했냐.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결과는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말하는 수주 파이프라인은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 수주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앞에 피드라고 설계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서 뭐 공사 전환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높은 확률로 수주를 하는 거고 현대건설은 예전에 이제 파이프라인 몇 개 알려주신 것 중에 일부가 꽤 많이 지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모멘텀만으로는 주식을 사기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다라고 답변 드렸고 그래서 현대건설이 주가가 되려면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현대건설 사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탑픽으로 올린 상황이고요. 시장에 말씀드릴 때도 3엔을 이미 들고 있는 분들한테 굳이 현건을 더 사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3엔을 놓친 분들한테는 지금의 3엔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대건설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 보면은 두 종목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해외 위주로 보자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11페이지 표 3번. 이제 제가 차선호로 말씀드리는 종목인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왜 이제 탑픽이 아니라 차선호냐면 아직 해외 원가율 높은 현장들이 실적의 변동을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도 조금 손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직 어닝 변동이 있다. 근데 모멘텀만으로는 사실 두 종목과 뒤지지 않는 그런 모멘텀 보유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연초에 대우가 조금 밀렸던 게 대우건설이 이라크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고 이라크에 추가 수주할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라크 노이즈 나왔을 때 익스포저가 큰 회사니까 혹시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저도 회사에 확인한 바는 이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알포항이라는 항구가 이라크 지도로 보면 맨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군 기지랑은 좀 상당히 무관한 그런 사이트고 수주는 앞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고 회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감안하면 뭐 대우건설도 상반기 중 수주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3개 종목 위주로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국내 업황은 사실 너무 국내 업황 얘기 좀 이건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국내 국내 업황. 업황 제가 뭐 해외 쪽이야 이제 뭐 가능성 네.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엔진이라는데. 그림 17번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제가 매 분기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그림이고요. 이거 보면서 좀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좀 그래도 네, 계속 오르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격은 아파트 시장 괜찮았지. 괜찮고 신기한 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3분기도 늘었고 4분기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한샘 같은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증가가 어쩌면 한샘의 실적을 한샘? 네,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너무 지금 비싸잖아 근데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차트상 아마 바닥을 잡아서 아마 수급이 비어 있어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샘을 되게 어려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아파트 시장은 뭐 매매 거래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간다. 실제 그 13페이지의 그림 21번을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PIR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서울이. 언제 빠졌었냐면 19년 상반기에 빠졌다가 잠깐 빠졌네. 진짜. 잠깐 빠졌다가 6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계속 겁주는 바람에 그 이후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의 상승이기 때문에 좀 이제 무섭게 올라갔고요. 이 그림 20번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양 공급 추이거든요. 평균 한 30만 호 정도 매년 분양이 있고 이 점선 아래가 이제 공급이 되게 적다라는 거고 실제 리먼 터지고 이명박 정부 초반에 공급이 좀 적게 있었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초반에 공급이 적었던 건 그 앞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여파로 공급 많이 못했고 그럼 최근은 어떠냐? 지금 2019년 값은 제가 주석에 쓴 것처럼 제 추정치가 아니고 부동산 114에서 건설사들이 신고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연이 될 거라 보시면 되고 진한 파란색 막대가 제가 추정하는 물량인데 2020년에 한 25만 호는 하지 않을까. 원래 제가 20만 호로 보고 있었는데 한 5만 세대 밀린다고 보면 25만 호. 근데 25만 호도 뭐 평균 공급보다는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 건설사들 보면 작년보다 올해 분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2019년 분양 6천 세대 했는데 2020년에 17,000세대 하고 막 이러거든요. 주가는 완전 최악이던데. 주가는 최악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건설 특히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에 분양 많이 못한 거 올해 막 밀어내고 하는데 밀어냈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적으로 좋아서 분양이 늘었다가 아니라 작년에 못한 게 올해 더해지면서 올해 분양을 많이 하고. 보통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분양이 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매출이 느는 건데 그럼 좋아지는 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적으로는 좋아지는 게 맞는데 시장에서 더 이상 주택 매출의 증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안 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성장할 수가 없고 단기로 잠깐 좋다 만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 매출 성장에도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건설회사는 힘들겠다 요즘 이거 분석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떡하죠? 이게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이러면은 상식적으로 기업이 보통 이렇게 주가 막 무너질 상황은 아니거든 이런 거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빠지는 건 괜찮아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 일반 가치주 어떤 내수 기업이라면 괜찮은데 이건 또 약간 사이클 타는 사이클 거니까. 타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결국 안 좋아질 때까지 보겠다는 의미 같거든 나는. 그쵸. 국내 그래서 건설은 이제 이제 정부가 싸다는 강에 게 나오니까 정부가 이게 부러질 때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를 전제로 지금 주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버에이코를 섹터 뉴트럴로 내리는 건 좀 큰 결정인데 하게 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 수주 잘해서 세계 종목은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전체 섹터로 보면 어쨌든 정부의 지금 스탠스 하에서는 주가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밸류에이션 싸다 해서 제가 사자고 콜 드리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것 같고 뭐 투자를 3년씩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부에서 SOC 예산 많이 늘리지 않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SOC이 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림 17페이지 그림 31번을 보시면 이제 SOC가 늘어나면 사실 대형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주 먹거리가 좀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중소형 건설주는 요즘 섹터가 안 좋으니까 주가 같이 빠지지만 매출 성장하고 뭐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근데 그림 31번이 정부의 SOC 재정 투자와
그 정부의 총 지출 대비해서 이 투자가 몇 % 비중이냐를 같이 그려본 건데 재정 절대 규모는 늘렸지만 이게 비중으로 보면 되게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복지 예산을 많이 써도 좋은데 SOC를 쓸 거면 화끈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돈을 생각보다 안 써. SOC는 지금. 절대 금액이 늘어났다고 엄청 강조하지만 깎아놓고 늘린 거인데다가 전체 쓰는 거에 대비해서는 4%면은 그렇지.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이 쓴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 아래쪽 그림 32번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건설산업연구원에 있는 보고서 차용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SOC 예산은 이제 신규 투자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낡은 SOC의 메인터넌스 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정 투자 규모가 뭐 GDP 성장을 가정했을 때 얼마다. 그러니까 즉 결론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SOC 예산 증액 가지고는 건설주를 올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이고 실제 그렇냐 하면 다음 페이지 그림 33번. 건설 국내 수주 규모로는 건축이 압도적이거든요. 토목으로 주가 가기 어렵고 실제 그림 34번에 이게 재밌는 그림이네. 네, 이게. 토목 수주랑 건설 업종 지수 주가 같이 보시면 토목 수주 늘어난다고 해서 건설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 35번에 만약에 그런 효과가 중소형주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규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수주까지 나오는데 2년의 레깅이 있거든요. 저희 작년에 예타 면제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말 그 SOC이기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평가하고 발주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OC 발주가 나올 거는 올해는 아니다. 2021년 정도부터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조금 토목 쪽에 수주 기대하는 거 너무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사실 SOC는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저도 막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들어보니까 네. 그게 아니네요, 진짜. 네, 뭐 없었으니까 늘어나겠지만 사업복지 예산이 더 많고 네. 비중이 그건 많이 늘렸는데 SOC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큰 거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 그냥 뭐 네. 절대 금액만 늘었지 비중은 오히려 뭐 플랫. 네, 제가 그 이제 문재인 정부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우리는 일본의 실패한 SOC 뉴딜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네. 쓰신 기억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SOC는 되게 나쁜 것처럼 좀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이제 건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아래로는 SOC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좌우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산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랑 비교해서도 신규 투자가 많이 필요한 국가거든요. 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평창 생기면서 저희 강원도까지 강릉까지 KTX도 네.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좌우 인프라를 감안할 때는 아직도 필요한 SOC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는 하여간 건설주가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37번, 38번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도 좋아지는데 주가가 왜 안 되냐. 이 매출이 일시적인 매출의 증가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2020년 매출 성장합니다. 건설 성장하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1년도 매출은 성장합니다. 근데 이게 2022년까지 영속적으로 이어질 거냐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섹터의 히스토리컬 ROE PBR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ROE 10%의 PBR 1.2배 정도 받았던 섹터고요. 근데 2020년에 ROE는 더 개선이 되지만 저는 섹터 타겟 PB를 작년 0.9배에서 올해 0.8배로 더 낮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업사이드는 좀 막아놓고 보자. 그래서 제가 바텀업 콜을 드리는 건 그 안에서 되는 종목이 분명히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수주가 나올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이다. 그래서 그 종목도 얘기 좀 합시다. 그럼 바텀업 콜한 종목들. 네. 삼성엔지니어링 본문에 제가 어떤 프로젝트들이 나올지 다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뭐 특이사항 없이 무난하다. 3엔의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2020년 실적이 플랫하거나 약간 재미없어 보일 수 있다. 매출 성장 대비해서. 왜냐하면 2019년에 일회성 환입이 정말 많았던 회사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마이너한 얘기인 것 같고 결국은 수주가 관건이어서 실적보다는 조금 수주에 주목을 하자. 그리고 3엔이 삼성그룹해양공사를 되게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삼성 디스플레이 캐펙스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주 또 많이 하면 2021년에 더 많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로 넘어가서 현대건설의 역시도 본문에 사실 연초에 주가가 꽤 무너졌던 종목이어서 찾아봤고, 근데 수주 파이프라인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는 실적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표 10번, 현대건설 표 10번 페이지, 제 자료에 28페이지인데 4분기가 매출은 뭐 무난한데 해외 부분에서 아까 원가 변동이 있는 데다가 뭐 인센티브 지급도 있고 어쩌고 해서 기대 대비해서는 조금 덜 나올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건설 4분기로 지금 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조만간 수주 나올 그런 프로젝트들 기대하고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대우건설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그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은 것들 최근에 그래서 대림산업이랑 H산업이랑 금호산업 얘기 좀. 네, 대우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좋은 거야 뭐 그 콜 내용을 알겠으니까. 네, 뭐 대우도 그러니까 제가 대우가 제목에 모멘텀 꿈나무라고 했더니 제목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하시는데,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4분기 보시면 해외 쪽이 아직 플랜트 쪽이 약간 마이너스로 나올 것 같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이지만 대우 같은 경우는 요즘 조선이 LNG선 수주를 많이 하는데 대우도 이제 LNG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반기 중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우는 저희 건설이 1Q 실적이 4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사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말씀드리면 36페이지 자료로 예, 36페이지. 분할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저번에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저희 그 애널리스트 TP랑 주가 괴리가 50% 이상 벌어질 경우는 저도 TP 관리를 하는데 50% 괴리가 벌어졌으나 제가 TP 조정을 안 한 종목이 두 개가 그러니까. 대림산업이랑 금호산업입니다. 그래서 좀 TP 조정 홀드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업사이드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무조건 봐야죠. 대림은 그러니까 사실 대림은 잃을 것도 없고 엄청 벌 것도 없는 종목인 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거의 그냥 박스거든요. 9만 원 깨지면은 또 좀 사서 좀 올려놓고 10만 원 좀 가면 또 빠지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인데. 사야겠네. 그만 깨지면 사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TP를 굳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도 상당히 무난하고 내년도 좋고요. 근데 이 무난한 가운데 계속 그런 분할이나 그다음에 합병이나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는 거죠. 대림산업의 건설과 유아의 분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포인트는 대림산업의 최대 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산업의 주식이 23%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대림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가 지금 KCGI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액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림코퍼레이션이 최근에 이제 폴리머 회사 하나를 물적 분할해서 대림 PMP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최근 대림산업 본사가 투자를 해서 미국의 폴리머 사업부를 하나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코퍼레이션의 물적 분할한 회사와의 합병 등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서 지극히 이런 지배구조의 변화로 콜을 드리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격적으로 사자는 아니지만 뭐 지금 주가보다는 오를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를 굳이 낮추진 않았고요. 그 다음이 어떻게 HDC 현상 말씀드려야 되나요? 홀드인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한장 심플하게 너무 좀 그렇죠 이거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정말 여쭤보고 좋은 싶은데, 회사였구나. 그죠. 네, 현금도 많았는데. 현금도 참. 많고 많았죠. 이거 이제 다른 데 고맙습니다. 썼으니까. 하지만 이제 현금이 많았는데 현금을 이제 써버렸죠. 그래서 유증 공시를 때린 바람 지금 더 네. 이렇게. 그치 유증까지 때리니까. 유증은 전체 야, 주식의 이거 장기 절반. 투자자는 진짜 열받겠어 현사는. 그래서 제가 고민은 이걸 제가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냐. 왜냐하면 4월에 딜 끝나면 아시아나가 연결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아시아나를 추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왜 그래 또. 이게 너가 잘해서 내가 괴롭히지 않을게. 그거 사람 얘기합시다. 금호는 제가 사실 왜 진짜 추정 들어 떴는지. 골 때리겠네 이거. 어디요? 그 진짜 연결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희 항공 애널도 지금 없고 드랍을 하던지 항공 제가 애널을 아시아나를 뽑으려다가 뭐 항공주들 요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러다가 제가 운송을 커버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운송할래?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재미없는데 하여튼 다음에 아무튼. 얘기하고 그리고 금호산업 얘기합시다. 금호는 사실 제가 왜 빠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회사한테 그러니까, 여쭤봤거든요.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작금의 사태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사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단은 아시아나 판 금액을 너무 싸게 팔았던 게 구주 가치가 너무 쌌던 게 주가 그냥 하락에. 너무 싸게 팔았어 내가 봐도. 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HDC 현산의 말은 사실은 최대 주주의 경영 방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아가려고 하는 게 욕심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시아나가 금호산업국에 3천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시장에서는 4천억으로 팔 걸로 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200억에 팔았죠. 그러니까 차액이 200억밖에 안 남아서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제가 이제 금호산업에 여쭤본 거는 너네 회사가 봤을 때 뭐가 문제냐. 근데 회사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 모회사인 금호고속이 차입금이 상반기에 도래하는 게 한 1,300억인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갚으려면 금호산업이 뭐 돈을 싸줘야 된다는 정말 별 얘기가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펀더랑은 지금 계속 무관하게 계속 뭔가 노이즈가 지배구조단에서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은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금호도 그렇고 결국 방만한 경영이 회사 가치를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그런 숫자로 접하는 것 것보다 같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제가 TP 괴리가 50% 넘어가는 상황인데도 굳이 낮추지 않은 건 일단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 4분기 실적 너무 좋고 내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냥 섹터 담당자 시각은 당연히 이제 바텀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 보거나 매크로 입장에서 보면 오버웨이트 할 필요는 건설은 일단 뉴트럴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등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와도 이게 뭐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는 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국내 쪽에 대해서는 설령 매출이 좀 나아져도 이거 뭐 이게 뭐 끝이 보이는 매출 증가고 SOC 쪽 세게 나오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소위 금호산업이나 현상 같은 건 또 대기업 집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여러 겹치는데 다만 김세련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동 쪽 모멘텀이 있는 것들, 또 해외 모멘텀이 있는 것들 아까 반드시 반등 삼성 나올 엔지니어 거라고. 하나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다른 건 볼 필요가 가장 없었던. 깔끔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삼성이. 외에는 그 예.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거든. 현대건설 밑에. 근데 뭔가 이것도 좀 근데 NG 예. 그 상장 이슈가 있죠. 정의선 그러니까 회장 나도- 지분이 많아서 나도 그걸 항상 건설은 그나마 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네. 현대건설 그 지배구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의선 부회장이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엔지고 비상장사고 지금 현대건설이 연결로 잡히는데 매출 규모가 6대 4 정도로 보시면 돼요. 현대건설이 6, 현대엔지가 4. 그러니까 규모로 거의 비등하고 조금 작고 근데 마진이 현대엔지니어링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별도 마진보다. 그래서 원래 히스토리는 이거죠. 상장하고 나서 합병을 하면은 최대 주주의 가치가 커진다. 합병할 때 현대건설을 싸게, 현대엔지를 비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예전에 제일모직이랑 물산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지금 합병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건 그런 건 쉽지 않아. 큰일 나. 상장까지는 하겠다. 근데 계산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럼 자회사가 상장해서 가치가 커지면은 모회사인 현대건설도 가치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제가 투자자라면 그럼 현대건설을 안 사겠죠. 현대엔지를 사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현대엔지가 상장하는 건 현대건설이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건설회사가 지금 현금도 많고 매출도 나아지고 참 이게 뭐 마트업으로 숫자만 모시는 분들은 또 황당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돌려가지고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되겠다 샀다가 낭패감을 맞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도 할 말이 없고 근데 올라도 분명히 막혀 있는 느낌이어서 네. 굳이 여기를 막 바라보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참 담당자 앉혀놓고서 이런 말하면 미안한데 힘든 섹터인데 하여튼 잘 그래도 이러다가 이제 뭔가 계기가 있어야겠죠. 계기인데 하여튼 3엔으로 보자는 입장은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서 네, 그러면 현대건설도 이제 근데 추가로. 만약에 네. 이제 이런 상황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봐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혼자만 이렇게 독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실적이 뭐 예상보다 잘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오히려 더 쏠릴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내 생각엔 섹터 담당 의견 묻기 전에 섹터는 답변을 해줘야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한생 같은 거 하는 거야. 수급이 그냥 비고. 빈 거 갖고 빈 다른 거.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거지. 이쪽 섹터를 할 거면 그냥 그쪽에 중소형주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쪽에 중소형주. 한샘은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 주변에 그 온갖 유관 빈집들. 빈집 종목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뭐 빈집. 빈집 털이 하니까 한샘 진짜 수급 많이 비어 있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 엔지니어링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작년
9월부터 주가가 반등했어요. 16,000원에서부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그걸 놓쳤다면 3엔을 지금 들어가기 좀 아까우니까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파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현대건설이 진짜로 상반기 수준 모멘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서도 1, 2, 3월이면 조만간이잖아요. 지금 1월이 이제 중반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우나 현대건설 정도로 눈을 돌려보자. 대우는 LNG 있고 LNG 있고. 현대도 이거. 네. 대우는 딱히 아마 세 종목 보는 게 바텀으로 맞네. 네, 바텀업으로 딱 3개 보는 게 맞는 것 딴 거 같아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제 아마 이슈 테마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붙일 텐데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약간 다른 쪽에서 한번 탐방 다녀보시면서 네. 한번 찾아봅시다. 마무리 짓죠.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이리 오.